안녕하세요. 카이씨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보통 본인의 투자법과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보다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로 3년간 10억이나 모았지만 더 빠르고 더 큰 돈을 모았다는 사람들을 볼 때면 잠시나마 제 투자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주식 투자에서 기법과 정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보통의 투자자들이 맞닥뜨리는 심리적 문제 3가지를 들으시고 본인 투자에 적용하시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로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다니엘 카네만은 그의 저서에서 돈을 벌었을 때 행복감보다 돈을 잃었을 때 손실의 아픔이 훨씬 크다라는 이론을 증명해냈습니다. 즉 사람은 돈을 잃는 것에 대한 아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기간 분석을 통해서 안전마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어떤 때는 5에서 10% 마이너스가 나는 시기도 존재를 합니다. 손실의 피편향은 바로 이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평가 금액에 마이너스가 뜨게 되면 손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의 아픔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몇 날 며칠을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주식을 손절하게 됩니다. 내가 사기만 하면 주식은 떨어진다라는 시장의 격언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손실 편향은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2022년에 하이닉스를 9만 원대에 샀을 때 모든 뉴스 기사에서 거의 하이닉스 내일 모레 망한다 수준의 내용들을 퍼부어댔습니다. 손실의 피에 대한 편향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지만 한 주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수익을 냈었죠.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 계좌가 아무리 팔았더라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고 이 구간을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손실 회피 편향을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이 피코라는 주식입니다. 무슨 주식인지까지는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5월 19일에 2200달러였죠. 이게 불과 이틀 만에 1700달러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차트는 없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뒤를 모릅니다. 5월 21일에 이 주식이 1700달러를 간 걸 보고 바로 2억을 때려 넣었습니다. 이 주식은 1700달러에 있을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저냥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3일차 어떻게 됩니까? 1500달러 떨어지죠. 퍼센트로 따지면 마이너스 12%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억 넣어놨으니까 거의 2천만 원이죠. 손실회피 편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이 1700달러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싸니까 지금 사야지. 2억을 넣어놨는데 마이너스 2천이 내 평가 손실로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언젠가 올라갈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저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는 손실회피 편향과 반대편에 서 있는 심리인데요. 손실회피 편향을 오랫동안 이겨낼수록 만약에 계좌가 복구가 되고 한 1, 2%의 수익률만 나더라도 바로 팔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게 엄청 강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식은 1년 동안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드디어 계좌가 복구됐었는데 그 마이너스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 1, 2%의 수익만 나더라도 이 수익을 바로 실현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 2%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지난 몇 달, 1년을 인내해온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의 골이 깊어질수록 플러스로 높아져가는 언덕의 높이도 높아집니다. 손실의 피편향을 이겨냈듯이 저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지그시 눌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는 시점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저수익 실현 욕구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피코랑 이어집니다. 즉 저수익 실현 욕구가 이 손실 회피 편향과 반대 사이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1700달러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계좌가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구간이 며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몇 달 갈 때도 있고 길게는 1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계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팔아버리고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저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욕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실현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돈이 묶여 있던 기회비용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즉 1% 2%를 먹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잃는 거랑 똑같습니다. 은행에 넣어 놨어도 3%는 먹었겠죠. 마이너스 구간을 1 년을 인내하고 나서 만약에 2-3%에서 팔았다 그러면 그냥 돈을 못 번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즉 손실의 피편향과 저수익 실현 욕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컨트롤을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이유의 90%가 여기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의 수익률에 대한 욕심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멀쩡히 저만의 속도로 주식을 통해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가끔씩 마주하는 저보다 더 빠르고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제 자신의 투자법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초보 시절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 허송세월 시간을 날렸던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남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수익일 뿐입니다. 남의 수익률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지그시 나만의 속도와 수익률로 이 시장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소신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1대1 컨설팅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투자 방법과 정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채널은 퀄리티 주식 그리고 시장을 이겨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마인드셋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철학과 방향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